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리뷰 시간입니다. 뭐 저희 채널에 영상이 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좀 평균적인 감상 시간이 늘어나서 그 점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미친 능력이라는 영화를 오늘 7월 3일 일요일 어렵게 봤습니다. 사실 상영 회차가 많지 않은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그 조이엔 시네마라는 배급사에서 배급을 하는데, 조이엔 시네마가 괜찮은 영화들도 약간 좀 배급을 형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영화 팬들이 또 비판을 하시기도 하는 영화 그 배급사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영화도 사실 보긴 좀 쉽지 않은데, 또 상업적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이 영화가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에 보면 굉장히 코미디 액션 영화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만, 사실 이 영화는 코미디 자체에 그렇게 그 액션 자체에 그렇게 매력이 있는, 뭐 킬러들의 그 뭡니까, 아, 킬러의 보디가드 같이 그런 식의 영화랑 좀 거리가 먼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전적으로 니콜라스 케이지를 위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는 사실 니콜라스 케이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영화에 대한 재미를 조금씩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 자체가 그 한 영화의 한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이미지가 크지 않아서 다가오지 않는데요. 이 장면은 콘에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콘에어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헐리우드에 상업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1997년도에 만들어진 액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블록버스터였고, 이 시기에는 제리 브루카이머라고 뭐 탑건의 제작자이기도 해서, 뭐 요즘 분들은 사실 이 제작자의 이름을 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만, 한때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를 대표하는 90년대 말엽에 2000년대까지 뭐 지금도 뭐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형 영화들, 마이클 베이가 연출했던 더록이나 코네어 같은 영화들에 모두 니콜라스 케이지가 출연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런 영화도 마찬가지. 이것도 제리 브루카이머 제작의 영화인데, 60 Seconds라는 영화인데요. 영화도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 더 록이 9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더 록이 성공한 다음에 코네어가 9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헐리우드 대형 영화에 계속 주연을 했고요. 뭐 또 유명한 액션 영화 팬들은 아시겠지만 영문색을 만든 오수환 감독이 미국에 가서 만든 작품 중에 가장 평가가 좋았던 훌륭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 오프의 주인공도 존 트래볼타와 함께 니콜라스 케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니콜라스 케이지의 이 삶하고 이 뭡니까, 이 영화 미치 능력하고는 사실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사실 원래 제목은 되게 긴 영화죠. 원래 제목은 요 제목이에요. Unbelievable Weight of Massive Talent. 어, 발음이 별로 안 좋으니까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네, 네. 엄청난 재능에 참을 수 없는 무게, 이런 건데요. The unbearable weight of massive talent. 네, 구글 번역기 목소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The unbearable weight of massive talent. 네, unbelievable weight of massive talent 이렇게 되네요. 엄청난 재능에 참을 수 없는 무게, 이렇게 있죠. 나온 김에 로튼 토마토 지수도 보면 이 영화의 평이 86, 87인데, 이게 미국 관객들은 특히 좋아할 만한 영화고,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되게 이슈 메이커였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배우로서 굉장히 정점을 찍었고, 그 스타로서, 그러니까 영화에도 이제 그런, 지금 미치 능력이라는 이 영화에도 대사가 나오는데 스타이냐 배우냐 이런 대사들을 막 하거든요. 그 정점을 찍다가 니콜라스 케이지의 필모를 보면, 요즘 영화들을 보시면 거의 아시는 작품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이 추락을 하죠. 결혼을 이제 여러 번 하고 사생활적인 문제에서도 일종의 말썽꾸러기로서의 사고를 많이 치면서, 이 사람이 최근에도 활발하게 영화를 찍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영화를 찍고, 지금 작품 편수가 네이버에만 나오는 게 106편이 나오거든요.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는 사람 자체의 영화 편수를 검색해보면 106편의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찍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좀 그 전체로 경력이 좀 살아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 최근에 사실 아이고 네네네 링크가 이렇게 올게요. 이 64년생이잖아요.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들었죠. 필모를 보면 요게 이제 최근에 이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작품이 바로 피그란 영화입니다. 굉장히 평가가 이제 훌륭한 영화죠. 피그란 영화고 이 영화에서 굉장히 뛰어난 연기를 보여서 아카데미 후보상에 다시 오를 거 이미 이제 오스카를 한 번 받은 사람입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미치 능력 이 영화가 평가좋고 그 다음에 이제 성으로서는 크루즈 패밀리에서 존재감이 컸고요. 다음에 2019년작부터 보시면 대부분 못 보신 영화일 거예요. 뭐 이게 킬러 더 스파이, 뭐 마약 기생충 보실 필요도 별로 없는 영화들이죠. 스파이더맨 뭐 이거는 이제 성우로 참여를 한 거고요. 뭐 크리미널 섹터 이 맨디가 국내에서 이제 평이 안 좋은데 이게 장르 영화에서는 굉장히 니콜라스 케이지를 다시 평가하게 만든 영화라서 이 영화에도 보면 지금 미친 능력에도 보면 이 영화 언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이게 뭐 계속 봐도 의미가 없어요. 워낙 영화를 엄청 많이 찍었고 뭐 여기 보시면 2014년도, 2015년도 뭐 2편, 2016년도 스로드는 뭐 괜찮은 영화니까 조연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2014년도에도 뭐 여러 편 찍고 계속 영화를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사실 돈벌이를 한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배우로서의 경력은 이 지금 메이저 영화사로서의 경력은 거의 이제 아마 요 2010년대 초반부터는 거의 추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게스의 아버지 역할 이렇게 되고 한참 잘 나가던 시절이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액션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니셔널 트레저 시리즈 요 시리즈까지 한 2000년대 중반까지네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 사실 잘 나갔었죠. 근데 2010년대가 넘으면서 경력이 추락하고 사생활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그 현실 반영성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사실 이 미치 능력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근데 요 영화가 뭐 사실 국내에서는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렇게 막 이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국내 관객들이 니콜라스 케이지 젊은 관객들은 사실 잘 모르는 배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구미 쪽에서의 열광적인 비교적인 그래도 환영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을 것 같고 제작사도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뭐 배급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면 안 만큼 꽤 재미있는 영화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니콜라스 케이지를 제가 뭐 통틀어서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저도 니콜라스 케이지 최근작들 중에 피그랑 이 작품 정도를 보고 뭐 비무비들은 거의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기억 떠오르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얘기해보죠. 영화의 전반부에서 한 소녀가 납치를 당하는데 가상 국가의 그 대통령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기 거래상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그 유리한 그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 일종의 딸을 납치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 뭐 그런 익숙한 설정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뭐 그런 설정은 이 영화가 전개되는 과정에 대한 뭐 필요성 때문이라고 할까 뭐 그런 이유인 거고 사실은 이제 그 딸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코네어의 한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니콜라스 케이지 겁나 멋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한 주요 인물들이 니콜라스 케이지의 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의 현재성을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닐 패트릭 해리스가 연기하는 인물이 매니저고 현재 니콜라스 케이지는 니콜라스 케이지를 연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종의 처음 장면에는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여줘요. 그냥 뭐 약간 가장적 설정이고 실제를 좀 반영한 부분도 있을 건데 굉장히 예술가 마인드고 연기를 어떻게든 간에 이제 경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현재의 시점인데 이제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연기를 막 은퇴하겠다는 마음까지 뭐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의 촬영 장면 자체가 이 인물도 일종의 연출자 이런 사람이고 연출하는 제작자이고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연기를 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좀 절실함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이제 안 됩니다. 뭐 상업적인 이유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안 될 거고 어쨌든 니콜라스 케이지가 요즘에 캐스팅이 대형 영화에서 안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닐 패트릭 해리스 매니저가 100만 불을 줄 테니까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가서 생일 파티에 참여를 해줘라. 그 부자의 뭐 부자를 만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인물이 이제 이 페드로 파스칼이 연기하는 인물입니다. 이름이 네 페드로 파스칼이 연기하는 인물이 네 하비죠 하비. 이 하비라는 사람인데 이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수신호를 같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열광적인 팬입니다. 이 하비라는 인물이.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요르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마 크로아티아에서 촬영한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는. 뭐 어차피 지중해 분위기에 되게 맑은 분위기고요. 어쨌든 요 지금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만 이 사람은 CIA 요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비라고 하는 인물은 국제 무기 거래상으로 불법적인 무기를 거래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고 이 CIA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티파니 헤디시라는 이 배우가 연기하는데 이 배우가 CIA 요원으로 한 명으로 등장하고요. 한 명이 더 스테리아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조금 더 비관적인 또 요원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 주요 축은 결국은 이제 이 둘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요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하비 페드로 파스칼이 연기하는 인물들이 이제 주로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이제 이미 헐리우드에서 실패하고 이제 경력을 중단하고 싶다고 했는데 합의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에요. 안 어울리죠. 무기 거래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니콜라스 케이지 굉장한 팬이기 때문에 니콜라스 케이지를 이제 초빙을 한 겁니다. 자기 이제 영화에 참여시키고 싶어서. 어, 하지만 이 사람의 이제 무기 거래상을 걸고 이 CIA 요원들은 이 니콜라스 케이지에 접선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임무를 좀 부여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영화 자체는 사실 액션은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액션 자체가 뭐 훌륭하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데 어쨌든 둘이 만나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아마 영화의 한 장면인데 정확하게 어떤 장면인지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그렇게 되고 그 중간중간에 유머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가령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걸 그대로 재현하는데 유로 장면이 되게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서 풀장에 들어가서 술 마시는 이게 알코올 중독자이거든요. 아카데미상을 받은 유일한 니콜라스 케이지의 유일한 영화죠. 유일한 영화라기보다는 뭐 한 명 평생 한 번 받기는 어려운 거니까 한 번 받았으면 충분히 받았는데 이제 엘리자베스 슈가 나옵니다만 이 니콜라스 케이지 연기력을 완전히 입증했었던 영화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 이 리빙 라스베가스를 떠나면란 작품이었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는 이제 연기파 배우로서 확연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이렇게 이 장면이 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콜라스 케이지를 좀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영화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점에 승리를 느끼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인물도 영화에서 지금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제 그 그 나이를 낮추는 캐릭터를 연기를 해서 1인 2역을 하는 상상 속의 인물인데 이 인물의 경우는 바로 1991년작이었던 이것도 국내 팬들은 되게 싫어하는 영화였는데 칸네 영화제 그랑프리를 받았던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가 있어요. 와일드 앳 하트라고 해서 데이비드 린치라는 그 시네아스트는 굉장히 미친 영화 같은 영화를 많이 만든 사람인데 이때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 영화에 출연을 해서 거의 지금 이 인물을 연기를 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신경이 불안한 그런 공격적인 캐릭터인데 영화에서도 이제 니콜라스의 뺨을 날린다거나 물론 상상 속이지만 뭐 그런 일들을 막 저지르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이 영화를 또 기억하시면 옛날에 제가 국도극장에서 본 것 같은데 기억하신다면 또 흥미로운 그런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필이면 그 상상 속의 페르소나가 왜 와일드의 타투의 가장
가장 그 연기자로서 잘 나가서 이제 유명한 시네아스트도 니콜라스 케이지를 연기했었던 저기 막 캐스팅에서 했던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죠. 벌써 90년대 초반 영화니까 뭐 벌써 한참 된 얘기입니다. 2022년이니까 30년 전이죠. 그때 니콜라스 케이지의 기억들이죠. 라스베가스 떠나면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편의 영화가 이제 예술적으로 이 니콜라스 케이지를 상징하는 일종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영화가 일단 뭐 지금 여전히 영화 팬들한테도 회자가 되는 뭐 그런 영화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설정이에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국은 이제 사실 별 얘기는 없습니다. 이 둘이 만나고 어쨌든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 이 페드로 파스칼하고 합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래서 영화는 사실 이 둘이 보이면서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신경 강박에 시달리는 파스칼의 경우도 뭔가 보스적인 느낌은 없어요. 원래 이제 페드로 파스칼이란 배우가 인상이 강렬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되는데 되게 그 왠지 좀 니콜라스 케이지에게 약해 보이지만 나쁜 짓을 할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보이는데 이 사람도 기가 밀려가지고 쩔쩔쩔 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화의 설정상 그런 좀 캐스팅의 반전이 또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고 니콜라스 케이지는 이제 비밀 임무를 이제 몰래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영화는 사실 스토리상으로는 이제 범상한 편인데 여러 가지 패러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요 장면에서 지금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 자신이 페이스 오프에서 연기했던 그런 일종의 뭐야 모형을 보면서 약간 그로테스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2만 달러 줘라 그랬는데 뭐 팔지 못한다 이 컬렉터인 이 합이 페드로 파스칼을 그러지 못한다 이런 장면도 나오고 요 장면에서 나왔던 총은 그러니까 지금 수집물이죠 영화 수집물 특별 주문 제작했던 이제 요 총입니다. 이 총이 이 총이에요. 이 총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에 나왔던 요소들을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유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팬 영화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개되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뭐 영화 속에서 이 사람이 합이라는 인물이 과연 정말로 이제 그 나쁜 놈인가? 뭐 그건 이제 아닙니다. 그냥 뭐 어차피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으니까 실제로 나쁜 놈은 얘 얼굴 마담이고 진짜 나쁜 놈은 사촌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로는 이 파스칼 합의가 주었던 시나리오 자체가 괜찮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와일드의 타트의 그 캐릭터 페르소나 이 캐릭터가 이 얼굴로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요 캐릭터죠. 이 캐릭터 젊은 시절을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캐릭터 사진이 있습니까? 네 보시면 이걸 재현하고 있는 거죠. 니콜라스 케이지 별로 머리 없는 수 해가지고 요 얼굴을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눈빛 보시면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초반의 영화는 이제 사실 성장 영화였던 어떻게 보면 같아요. 헐리우드 일반적인 전형적인 플롯이죠. 미숙한 사람이 일련의 모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풀리는 한때는 잘 나갔지만 잘 안 풀리는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자기에만 강한 아버지였던 니콜라스 케이지가 실제 캐릭터 이름이 니콜라스 케이지니까 이런 자기 팬을 일종의 만나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일종의 모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가족들도 납치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모험에 뛰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재밌는 지점은 원래 액션 영화의 주인공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그 액션적인 요소들을 또 직접 실행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농담 같은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 장면에는 뭐 스턴트를 했다. 아까 이러려자면 이 둘의 케미가 뭐 저 장면에서 차를 가져와라 그러면 어떤 영화에서 당신이 그거를
뛰는 걸 보니까 잘 뛰더라. 아니다, 걔는 스턴트맨이다. 아니다, 나는 메이킹 필름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다든가 그런 식의 이제 농담들이 영화의 흥미 요소인 거죠. 그래서 사실 꼼꼼한 팬들이라면 더 흥미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니콜라스 페이지의 팬이라면 더 흥미가 있는, 아주 그렇게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는 영화일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니콜라스 케이지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한물간 스타고 나이 든 배우입니다. 배우 90년대에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배우니까 2000년대까지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홍보 포인트가 되지 못하는 것 같고, 요즘 관객들은 이제 일단은 이 배우를 많이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올드 팬들이라면 오늘도 헐리우드 영화, 그다음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전성기를 구사했던 시절의 영화들을 많이 봤던 분들이라면 꽤 흥미롭게 구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일종의 분장 연기거든요. 그런 이제 플롯상의 얘기들은 평범하고, 사실 액션은 별로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영화적 설정들을 가지고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뭐 몇 가지 인용해 보니까 언급해봤던 그런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수집 장면에 보면 이것도 등장하더라고요. 그 더 락에서 액체 폭발물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그때 등장했던 뭐 소품이죠. 소품이라거나 최근작인 더 맨디에 나왔던 전기톱이라거나 이러면서 니콜라스 케이지의 전체 필모그래피를 가지고서 얘기를 나눈 장면들 자체가 좀 흥미로운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잘 안 보인다면 좀 아무래도 영화적 보는 재미가 좀 떨어지겠죠. 그럼 뭐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미친 능력, 이 영화는 그런 뭐 전형적인 이야기의 구조에다가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는 영화사에서, 헐리우드 영화사에서 한 획을 그은 주요 배우에 대한 그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영화인 거죠. 근데 그 특이하게도 그 영화에 대한 영화 중에 특정 캐릭터, 그러니까 너무나 인생의 여정이 길었던, 인생의 여정이 기복이 심했던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는 특정 배우에 대한 그런 일종의 오마주일 수도 있고, 뭐 패러디일 수도 있는, 그래서 또 충분히 존경심을 충분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 자체가 이 캐릭터를 흥미롭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물론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영화가 뭐 유쾌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서 영화를 봐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언급된 영화들도 많고요. 네, 뭐 그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제 가이드 리뷰 같이 되네요. 자, 소마시네마 미친 능력이라는 영화에 대한 안내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히 계십시오.